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산대학교 송홍준 교수입니다.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 대학교 교수자 역량 강화 운영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저희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개념을 잡고 있는 교수자 역량이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수자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교수자 역량을 척도를 개발을 했고, 그 척도를 강화하기 위한 운영 체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운영 체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교수자 역량의 운영 체계를 선순환 환류시킬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환류 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영산대학교에서 교수자 역량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1차적으로 교수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교수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를 성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자 역량으로서 효과적인 교수에 필요한 교수자의 지식기술 태도, 이것을 교수자 역량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수자 역량은 교수자들이 자기의 역량을 계속적으로 키워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역량 자체는 변화하고 그 다음에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교수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각 역량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만들어 놓고 평가를 한 이후에 그 관련된 강화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이 교수자 역량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척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척도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척도 개발은 크게 2019년도에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2018년도에 한번 했고, 2018년도에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2019년도에 팬데믹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사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면서 우리가 2차 교수자 역량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차 개발을 한 것이 이제 2019년도 말서부터 진행이 돼서 2020년도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 교수자 역량의 척도에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바로 진단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학교의 특수성을 최대한 감안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 우리 학교의 발전계획 같은 보고서도 전부 다 우리가 분석을 했었고, 학교의 경영진도 전부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델파이를 위해서 위원을 13분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척도를 만들었고요. 이 척도도 2차에 걸쳐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이후와 이전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자 역량 자체가 역량의 특성인 만큼 이것이 계속적으로 변한다 해서 변화의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표값 선정을 하는데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었고요. 이걸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실제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선순환 환류를 시켜서 이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리텐션을 최소한 살리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수자 역량을 크게 3가지 파트로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 역량으로 해서 우리 학교의 특수성을 최대한 찾으려고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핵심 교육 역량으로 해서 교수들이 교수
행위 쪽에 수업을 하고 실행을 하고 개선을 하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교육 역량으로 만들었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이 부울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방대학의 특성상 학생들이 산학일체형으로 충분히 산학일체형 역량을 충분히 키워서 졸업과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취업이나 창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산학일체형 교육 역량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교수들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3가지 영역의 교수자 역량 정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역량, 핵심 교육 역량, 산학일체형 교육 역량.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척도를 구성을 다 했습니다. 척도를 구성을 하고 이것이 실제 선순환 환류가 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그런 그 역량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었고요. 규정 안에 이렇게 교수자 역량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교수자 역량도 측정을 하고 관련 프로그램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거에 대한 환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의 규정을 제시해서 정책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PDCA로 Plan to Check Act의 환류 체계의 모형을 만들고 이렇게 모형을 만들다 보니까 교수들을 무작정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도 실제 직급도 있고 그 다음에 교수들이 그 교수 행위를 한 연령도 전부 다 다르고 그리고 대학마다 단과대별로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해서 우리가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체계 또한 만들 필요가 있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SRPC 프로그램입니다. SRPC 프로그램은 교육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단계별화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래서 Step by Step Reinforcement for Professors' Competencies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일단 교수자 역량의 3가지 영역, 기본 역량, 핵심 교육 역량, 산학일체형 교육 역량 3개가 이제 동시에 돌아가면서 돌아가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받쳐주는 형태로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수시로 체크를 해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부분은 강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서서히 퇴화시키는 그래서 살아있는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인 것은 단계별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레벨 1은 기본 단계를 만들어 놓고 레벨 2는 핵심 단계, 레벨 3는 심화 단계로 해서 SRPC 프로그램을 베이직, 그 다음에 어드밴스 과정, 그 다음에 슈퍼리어 파트 이렇게 해서 단계화시켜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기본 역량의 구성 역량 요소별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을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정의서를 이제 기본 역량 쪽에서도 만들고 핵심 교육 역량 쪽에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산학일체형 교육 역량 쪽으로도 다 만들어서 이런 체계화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는 조직을 어디에다 구축을 했으면 좋을까? 그거의 고민 끝에 대학교육혁신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교수학습 개발을 만들고 그 밑으로 교수지원부를 만들어서 교수자 역량 지원의 체계를 지원하는 부서를 교수지원부에 그 셋업을 시켜서 지원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런 지원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원 조직에서 주로 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수자 역량을 측정을 하고 측정한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분석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프로그램을 관련 부서별로 만들 수 있게끔 중앙 컨트롤 체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레벨 1에 이것은 교수자 역량의 기본 역량 쪽에 해당이 된 부분인데요. 레벨 1의 기본 과정으로 부서를 만들어서 부서가 성과관리부서 아니면 대학 혁신본부 아니면 교양대학 아니면 세계화 추진센터 이런 부서에 각각의 프로그램을 일단 기존에 있는 걸 최소한 조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더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해서 만들고 그거에 대한 횟수와 참여 인원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 그 다음에 핵심 과정, 심화 과정으로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만들어서 그 매년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거는 핵심 교육 역량도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그 다음에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세부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게끔 횟수와 참여 인원, 교수들이 도대체 몇 명 정도가 여기 참여했는지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산학 일체형 교직 역량 쪽도 이렇게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몇 회 정도 이게 운영이 되고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매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선순환 환류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이 선순환 환류 자체는 실제 이 체계가 단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환류 체계를 만드는데 가장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각각 우리가 교수자 역량, 하위 역량으로 기본 역량과 핵심 교육 역량, 그 다음에 산학 일체형 교육 역량에 또한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구성 요소들을 IPA 분석을 해서 이것은 계속 유지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마다 전부 다 분석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개선을 해야 기존의 거를 개선을 해서 좀 더 보강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IPA 분석을 해서 환류를 찾을 수 있게끔 환류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유지 강화 쪽으로 이렇게 전부 구성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자 역량 자체가 우리 학교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분석 영역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단대별로도 나오고 학과별로 또는 학부 같은 경우는 전공별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역량의 하위 요소, 즉 기본 역량, 핵심 교육 역량, 산학 일체형 교육 역량. 그 다음에 교수도 직급별로 교수, 부교수, 조교수, 그 다음 비전임 교수들까지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실제 그 대학에서의 교수 기간 이제 그 기간을 분석을 해서 그것이 이제 조교수 기간, 부교수 기간, 그 다음에 그 교수 기간 이것을 최대한 나눠서 5개 단계로 나눠 가지고 그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데이터는 일단 단대에 보내져서 당대에서는 그것이 학과별로 교수자 역량의 기본적 상황을
인식하고 체크하고, 그래서 목표 대비해서 그게 굉장히 낮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업 컨설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수자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양한 분석된 결과들은 실제 PDCA의 환류를 단대별로, 단대에서는 학과, 학부는 전공별로 이게 충분히 정보를 공유를 해서 교수들이 교수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교수 지원부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실제로 정말 단계별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IPA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 유지 강화 쪽으로 가는 것들은 계속 지원을 해주고, 개선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수자의 만족도를 분석을 해서 개선해가는 그런,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선순환 환류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교수자 역량 체계가 선순환 환류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계속적 방법을 학교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자 역량 지원 프로그램은 실제 3주기 때 저희 대학 평가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은 내용이고, 이 부분은 교수들도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교수자들이 목표한 값에 대해서 실제로 결과 분석을 한 다음에 교수자들이 다시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동력의 역할이나 동기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다양한 분석, 다양한 측정 결과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교수자 역량, 이 선순환 환류 프로그램은 꾸준히 진행을 하려고 하는 정책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우리 학교 불경에 있는 영산대학교의 교수자 역량 척도와 그다음 교수자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땅히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직접 대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Q&A를 통해서 답답한 부분도 충분히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팬데믹 사태가 굉장히 그 사태인 만큼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 발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영산대학교 저에게 메일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연락을 해 주시면 그 주최 측에 제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해주시면 언제나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